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도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8년 전 조기 대선 집값 상승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거의 반등을 거치는 엄청난 상승세 궤적을 이끌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6.3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 과연 들썩일까라는 의문부호를 찍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8년 전과 달리 굉장히 매수 심리가 바닥에 와 있죠.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상당 부분 약화되는 그런 현상인데, 이게 자체적인 어떤 문제이기보다 대외 변수, 그러니까 단군일에 이 정도까지의 이 경제적 악재가 터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미국발 대외 변수, 증시, 환율,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거의 동서남북 부동산 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러니까 1930년 경제 대공황 이후에 왔던 2008년 9월 15일 이 뉴욕 남부 법원에 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보호 신청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시발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역시 이 주식이 폭락을 하게 되니까 부동산 역시도 같이 내리누르는 하방 압력 어마무시하게 받게 됐죠. 거의 자본시장, 자산시장 함께 손잡고 그냥 엄청난 수직 하강 압력을 받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상황과 거의 비슷비슷하게 보일 정도, 이건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어떤 이 금융위기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어마무시할 정도로 공격적인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끝이 어딘가 지금 이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시장에서 가장 지금 이 포인트가 되는 게 뭡니까?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라는 이 심리 기저에 흐르는 이 확산되는 공포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경제는 완전히 다 망가질 수밖에 없겠고요.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금융시장이잖아. 금융시장은 일단 공포와 좀 멀어질수록 더 이 파란불이 들어올 수 있는 청색 신호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건데,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게 이게 자본이 아니라 공포야. 그러니까 공포를 먹고 자라는 시장은 붕괴되고 파멸되고 완전히 깨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지금 기본 54% 관세를 부과했었는데, 이게 또 추가 관세를 때리게 되면 50%, 결국 104%의 관세를 맞게 됩니다, 중국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세계 글로벌 경제가 제대로 교역이라는 어떤 이 조건을 가지고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관계, 이 경제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건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아우성이죠. 빨리 좀 협상 좀 해달라고. 근데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애원을 해도 관세 일시 이후에는 절대로 안 하겠다라는 어떤 강경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정말 정신 나갈 정도로 엄청나게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 관세 정책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미국 재정 적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2조 달러 정도 되는 이 적재 부분,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2641조 원이야. 와, 이거 한 해 대한민국 이 재정 예산보다 훨씬 몇 배입니까? 어마무시하잖아요. 2600조 원에 가까운 이 재정 적자 규모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관세를 매겨서라도 그 적자 부분을 메워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풀악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풀악셀 너무 밟다가 그냥 이거 엔진 나가게 생겼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에 물가 상승 엄청나게 끌어올 가능성 많고, 이런 우려가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매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무조건 던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공포를 전제한 주식시장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4월 9일 딱 도장을 찍은 것처럼 상호 관세부가 시행을 연기하거나 유예할 가능성 일축한다 라고 상무장관까지 지금 거들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뭐냐, 다시 또 오른데 이거 아니거든요. 지금 세종이 지금 만약에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대통령실이 세종 쪽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종이 다시 집값이 뛸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아니, 지금 미국 관세 부분과 환율 부분과 금융시장이 이렇게 초비상인데, 한국 부동산 대단한 것 같아. 어떡해서 뭔가 반등과 상승과 탄력성을 가지고 뛰어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투기 세력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라.
세종 보십시오. 지금 뭐 거의 반토막 수준 아닙니까? 지금 일주일 상간의 거래도 이렇습니다. 8억에서 4억, 그리고 8억에서 5억, 7억에서 4억, 9억에서 6억 정도로 뚝뚝 40% 이상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뭔가 오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 잘못 물리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있는 퇴로 뭐 열 수 없습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대외 변수가 지금 단군 이래 이 정도까지의 악재가 터질 수, 그것도 연속적으로 이미 터지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의 관세, 환율, 금융, 그리고 금리, 또 뭐 국내 경기 침체 등등등 수출의 어떤 빨간불이 이 정도까지 심각하게 지금 제기된 적이 없을 정도로 대외 변수는 거의 극악인 수준입니다. 잠시 잠깐의 특별한 어떤 지역에서의 상승은 이거 잘못 물렸다가는 고점 가두리가 될 수도 있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퇴로를 전적으로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기승전 부동산이라는 말이 한국 아파트 시장 자체가 그 가치 자체의 고립무원이 될 수가 있어요. 스스로 계속 셀프로 펌프질하면 뭐하냐고. 그러니까 대외 가치가 뭐 니킥을 날려가지고 거의 뭐 가치 붕괴를 일으킬 정도로 쓰러뜨리려 하는데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도 지금 관세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어젯밤만 해도 뭐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거의 뭐 수직으로 내리꽂다가 다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리꽂는 뭐 10여 분간 사상 초유의 급등락이 일어났었는데 이유가 90일간 상호관세 유예할 거다 라는 소식이 쫙 퍼지면서 이야 다시 관세 부분은 좀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어떤 심리가 퍼지면서 10%대 쫙 찍다가 다시 이거 가짜뉴스래. 그러니까 뭐 이거 웬걸 그냥 또 다시 툼에 던지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거의 뭐 놀이공원 롤러코스터 저리 가라였죠. 그래프만 봐봐. 이거 완전히 뭐 NBA 농구하는 것도 아니고 쭉 날아올랐다가 완전히 뭐 덩크슛하고 다시 튀어나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증시가 불안정성 이 아이콘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투자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빠져나가지. 결국에 가서는 미국이 2600조에 달하는 이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이 관세 정책이 뭔가 좀 유연성 있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뭐 일방적으로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래 공포가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국내 증시 코스피도 2조 원 정도 외국인이 투매에 가깝게 던지고 나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됐었죠. 시총 뭐 200위까지 뭐 전부 뭐 날아갔고 한 점만 빼고 뭐 대부분 주식 종목들이 완전히 붕괴를 거듭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역시도 뭐 2400선 회복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외국인 2700억 지금 팔고 또 나가고 있어요. 기관까지도 팔고 나가네. 반대 매매 공포까지도 좀 덮칠 수밖에 없는 거고 B2 개미들 안절부절 레버리지라 해서 자신의 자본이 아닌 다른 자본을 끌고 와가지고 투자를 한 사람들 이거 뭐 주식이 붕괴되니까 이거 완전히 지금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신용거래 융자도 굉장히 심각한 추세입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부채 부분도 심각하지만 지금 주식시장의 융자 부분도 굉장한 오름세로 지금 튀어 올라가고 있다는 상황. 반대매매라는 것은 신용을 활용해서 매수한 주식의 가치가 단기간 그냥 폭락을 하게 되면 담보 유지 비율 보통 한 140% 아래로 밀려버릴 때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추가 담보금을 넣지 않으면 증권사가 이 거래일 뒤에 시세보다 강제적으로 싼 가격에 처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관세와 증시 부분 뿐만 아니라 지금 밀려 들어오는 게 환율 부분이죠. 와 이거 보십시오. 1470원 이거 1430원까지 지지난주 가지 않았었나? 근데 1470원까지 지금 뭐 치고 올라오는데 이거 환율을 오르면 한국은 이거 거의 답이 없습니다. 물가 부분 상쇄하지 못하고요. 금리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야. 금리는 특별히 한국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 차주들의 어떤 고통은 엄청나게 극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제 뭐 집 샀는데 그 집값 갚지 못하기 위해서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뭐 다반사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33.7원 급등했습니다. 5년 만에 최대폭을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와중에 지금 뭐 KB, 신한, 비은행 위험자산이 110조를 넘어섰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 환율은 결국 뭐를 직격한다? 빚을 직격하고 부채를 무너뜨린다. 그만큼 빚을 물고 있는 금융회사 자산, 특별히 비은행 위험자산, 캐피털, 증권, 카드 이 대부분은 대체적으로 영업이익을 대출해서 얻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대출을 딱 깔아놨는데 지금 환율이 쭉쭉쭉 오르게 되면 이거 원금이자 어떻게 갚느냐고.
그러니까 비은행 위험 자산이 110조 넘어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표적인 뭐 은행들 KB, 신한, 하나, 우리 뭐 퍼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증권, 카드, 캐피탈 대부분 뭐 비은행 위험 가중 자산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금융권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뭐 부동산, 기승전 부동산이라고 말씀을 늘 드렸는데 강남권 끝까지 한국 아파트 가치 상승의 최후 보루가 될 것이라는 믿음은 이제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다. 뭐 강남권 상승률이 토지 재지정 후에 반토막 났다는 그런 어떤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송파구 58주 만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관세의 위협, 그리고 환율 위협, 그리고 경제 침체,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뭐 맞먹는 엄청난 침체가 계속적으로 찾아오게 된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국내 부동산 엄청나게 하락, 거의 반토막 정도 날 정도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2.47 정도 하락했다고 했지만 강남구는 17.4, 송파구 11.2 정도 뭐 고가주택 밀집지역 위주로 엄청난 하락 추세를 보였어요. 뭐 대치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13억 정도가 거의 뭐 7, 8억 정도로 빠졌으니까 거의 40%에서 50% 가까이 집값이 떨어지는 그런 지표를 보이기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67% 이상 빠지는 그런 악소리 나는 그런 폭락을 경험하기도 했죠. 지금 실질적으로 매물 추이가 이제 토지 재지정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등 뒤로 감추다가 이거 안 되겠네, 큰일 나겠네 라는 위기의식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는 이 강남집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심리가 공포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인데 86,000건에서 지금 87,000건 아마 4월 말 넘어가면서 9만 건, 10만 건으로 육박할 본물 터지듯이 그 공포에 의한 매물이 나올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0억 이상 하락하는 것도 있고요. 잠실 주공 5단지, 레이크 팰리스, 잠실 엘스 등등등. 뭐 신고가 찍는다 하지만 이거 신기루입니다. 그리고 강동구 역시도 고독 그라시움 40억이 20억으로 깔아앉고 있는 거의 16억 2천까지 빠지는 그런 어떤 양상 보여주고 있고요. 올림픽 파크포레온 역시도 27억에서 14억까지 뭐 직거래라고 하지만 그래도 직거래는 앞으로 선행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 매수 심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12억 2천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강남구 역시도 아이파크 삼성 10억 정도 이상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네요. 역시 이렇게 이 강남권 아파트가 이런 어떤 대외 변수의 위기에 대해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기에는 지금 사방으로 둘러싼 악재가 정말 그 가치를 반토막 낼 만큼의 엄청난 임팩트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 반토막 현실화될 가능성,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보다 훨씬 빨리 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진행형이다. 관세 정책, 그리고 금융시장, 환율, 그리고 은행권, 결국에 가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 부동산 지형도 완전히 전방위적 일렬종대 하락장으로 쪼르륵 하고 도미노 넘어지듯이 그 지형도가 해체되고 재편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자칫 잘못 오판해서 집을 서둘러 사게 되면 고점에 물리게 되고요. 그리고 무리하게 내가 집을 사서 더 오르겠지라는 헛된 생각을 가지다가는 정말 골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착실하게 차분차분하게 현금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지금 투자보다는 조금은 이 관망세 기다리는 게 좋겠고요.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뭐 한국의 자본이 서학개미로 돌변해가지고 뭐 진기업 앞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 이 증시에 많은 어떤 자본들을 몰빵을 했는데 이거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어떤 공포감도 불러올 수가 있겠지만 어찌 보면 저점대입니다. 또 진입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는 다시 오르게 돼 있어요. 어차피 트럼프는 자신의 어떤 지지 기반을 또 다지기 위해선 이 관세 부분을 과감하게 또 폐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일단 미국 부채를 갚는 것보다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미국 사람들 중산층들 뭐 그 비명소리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건데 이후에 상당 부분 좀 조정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역시 지금 관세
환율, 그리고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이 삼각 트라이앵글이 굉장히 아주 불안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강남 반토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 지금도 뭐 지금 거의 뭐 반토막 나는 곳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현상들이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비강남권, 그리고 경기권, 인천권으로 계속해서 하락장이 양산이 되고 확대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단 무주택자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집값이 좀 시장의 자정작용을 통해서 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해체와 재편의 시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뻔뻔한 보톡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